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본 건데요. 미국의 어느 회사는 휴가를 더 즐기고 싶으면 돈을 내고 그만큼 휴일을 사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좀 세서 평소라면 생각도 못하겠지만 주말을 제대로 쉬지 못한 월요일 같은 경우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겠죠. 사실 20만 원이라는 돈,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을 건 이유는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휴일이 중요하고 힘들게 얻은 휴일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당연하게 얻었던 지난 주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허투루 보낸 분들이 있으시다면 꽤 공감하실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에게 20만 원은 너무 큽니다. 열심히 바짝 일해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모두가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던 월요일이죠. 바짝 열심히 일하고 오셨나요? 6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Of a preacher from the back room, calling my name and I follow just to find you. I trace the faith to a broken down television and put on the weather. And I've trained myself to give up on the past, cause I've frozen time between hearses and caskets, lost control when I panicked at the acid test. 6월 1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블리처스의 I Wanna Get Better 였습니다. 9300님 신청곡이었어요. 와, 사운드 되게 좋네요. 전체적으로 DJ 믹싱이 주가 된 듯한 밴드 스코어 사운드였는데, 이런 곡들이 요즘에 꽤 많죠. 그리고 이런 믹스 사운드가 상당히 세련된 스타일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레트로한 감성이거든요. 힙합 레트로 비트 체인지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이것보다는 템포가 느리지만 이런 식으로 좀 힙합 트랙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듣기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면서 새로운 장르 느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블리처스의 곡. 자, 김현지님, 오프닝을 들으니 왠지 40만 원 번 것 같은 기분. 월요일이라 좀 지쳤지만 다가올 저의 비싼 주말을 기다리며 열심히 달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프닝에서 그 휴가를 20만 원에 휴일을 하루를 20만 원 내면 살 수 있는 회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휴일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봤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양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휴일을 팔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좀 이제 각박해졌구나, 에휴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 나에게 주어졌던 당연한 휴일들이 어찌 보면 그렇게나 가치 있는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1679님이 전 시험에 휴가가 있으면 20만 원 주더라도 휴가를 쓸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험에 휴가가 있으면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이제 휴가가 있으면 하루 정도 더 벌어서 공부를 하고 하루 정도 또 늦게 시험을 보시겠다, 그런 뜻인가? 그래요. 시간이라는 게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더 재밌는 건 모두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만 주어진 게 좀 특별할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주어졌으면서 똑같이, 이거는 사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알뜰하게 잘 계획을 해서 쓰냐도 중요하겠죠. 시간을 20만 원에 산다, 하루. 글쎄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살 것 같아요. 시간이 아무리 모자라도 휴일을 살면서까지 뭔가 나의 뭔가 그런 걸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비싸고 그런 걸 떠나서
이 휴일을 산다라는 그 애티튜드 자체가 저는 스스로 용납을 못할 것 같아. 일주일에 쉬는 날이 어느 정도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편이어서 저는.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이죠. 글로벌하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옥상 달빛의 두 분 함께합니다.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함께 해보죠.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솔리스트들과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볼쇼이 극장 솔리스트 갈라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티켓입니다. 그리고 수학천재 소년의 사랑을 다룬 감동 실화 영화 네이든 예매권도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이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과 이름 꼭 적으셔서 보내주십시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동진 DNC,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셔, 팜스코, 롯데제과, 로얄팰리스, AHC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정연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밴드 스코어입니다. 더티룹스의 사요나라 러브이라는 곡인데요. 더티룹스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 더티룹스는 커버곡이 상당히 많아서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가 참 많은 팀인데요. 이 곡은 정규 앨범에 실려있는 곡입니다. 일단 더티룹스의 상당히 상징적인 드럼, 베이스, 그리고 보컬과 키보드 이 세 명이서 함께 하는데 보컬이 키보드도 같이 쳐요. 근데 인트로부터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마치 상당히 잘 짜내온 배인 듯 엄청나게 잘 맞는 세션이 눈에 띄고요. 그루브한 그 레이백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더티룹스의 곡을 쭉 들어보면 사실 이 정도의 그루브를 느낄, 그러니까 레이백을 느낄 곡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곡이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세션이 잘 느껴지면서도 그루브도 또 느껴지는 곡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더티룹스의 사요나라 러브 듣겠습니다. Blinded by all the neon lights, a taste of a forbidden fruit. 더티룹스의 사요나라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좋죠? 김다영님, 더티룹스 서재페 가서 반하고 왔어요. 세 분 다 멋있는데 전 특히 베이스분 멋있더라고요. 진짜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듯이 베이스에 좀 드러나는 솔로 같은 코드 연주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중간중간 슬랩으로도 연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쭉 사연 온 거 보다가 레이백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레이백이라는 건 음악 용어고요. 전체적으로 박자 자체가 뒤로 조금 밀려서 연주를 하는 걸 레이백이라고 해요. 보컬도 마찬가지로 정박자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박자보다는 조금씩 다 어느 정도 그루브 있게 박자감이 좀 더 끈적하게 느껴지도록 뒤로 밀어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박자를 조금 늦게 치는 걸 레이백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사운드로는 사실 구현해내기가 힘들고요. 사람의 손으로 연주를 할 때 또 사람의 손으로 찍어낼 때 더 확실하게 그루브감이 더 찰지게 살아나는 게 또 레이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흑인 음악, 블랙뮤직에서 좀 더 많이 표현되는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좀 가요에도 많이 넘어왔고 팝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박자를 계산하는 박자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다른 사연도 좀 만나보죠. 고홍비님, 쫑디 오늘 리벤지 잘 봤어요. 그 유명한 천지창조 패러디 사진을 오늘에서야 봤다니 무려 토요일에 올라온 사진인데 쫑디는 라디오로도 SNS로도 늘 일상의 즐거움을 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지창조 패러디 제가 언제였죠? 토요일이었나요? 음악방송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민호군과 키군이 제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어서 팬분들에게도 즐거움을 줬는데 그 사진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봤죠. 멤버들이 자는 동안 찍었어 말하면서 막 보여줘서 하하 웃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올렸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올린 거 오늘 알아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걸 딱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람? 근데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키군과 민호군이 민호군하고 키군 사진을 제가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평소에 제가 그런 사진 찍는 그 습관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과거 사진들 이렇게 좀 올리면서 복수를 한다며 리벤지를 한다 이렇게 막 제 개인 SNS에 좀 올렸었는데 그거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종종 또 일상 속의 모습들을 좀 뭔가 소스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은님, 저 며칠 전부터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앵앵 이 소리 그만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슬슬 모기가 나오죠. 꽤 됐죠 나온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미 또 그 모기 퇴치하는 꼽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놓고 옆에 또 뿌리는 모기약도 이렇게 두고 항시 그러고 있는데 모기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녀석들 그래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희원님, 쫑디 저 얼마 전에 지갑 잃어버렸는데 면허증만 돌아온 거 있죠? 너무 화나요. 예전에도 한번 지갑 잃어버린 적 있어서 소중한 것들은 안 넣고 다니지만 그래도 돈도 너무 아깝고 신분증이랑 카드들 다 재발급받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래도 면허증은 돌아오셨군요. 사실 지갑이라는 게 잃어버리면 진짜 생활이 좀 마비되잖아요. 카드나 이런 것들, 면허증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지갑에 다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죠. 나중에는 안 잃어버리도록 지갑, 요즘엔 지갑 체인 같은 것도 또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걸 거신다든지 아니면은 가방에 꼭 넣는 자리를 만드신다든지 그렇게 또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이어서 근데 신기하게 지갑은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갑에 뭔가 부적인가 보다 하고서 이거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더 됐죠? 5년, 6년, 7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이 지갑은 그 정도 썼는데 이희원 님도 좀 본인에게 쫙 잘 맞는 지갑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639님, 저희 아빠는 택시를 하셔서 매일 새벽에 퇴근을 하시는데요. 저도 새벽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엔 아빠가 간식을 방에 던져주고 가셨어요. 기분은 좋은데요. 글쎄, 제 취향의 간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 짱이죠. 자랑 좀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버님도 그것도 사시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 간식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았더라면 더 재밌고 신기하고 그랬겠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또 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질지
그 편의점 가셔서 이것저것 사시면서 이거 좋아하려나? 이거 좋아할까? 평소에 이런 거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걸 거야? 라면서 이렇게 고르시는 모습이 따뜻합니까? 오늘은 6639님이 좀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하루도 좀 물어보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브라더스 그리고 러비가 함께한 다른 별. 이 곡은 8723님 신청곡입니다. Hey, why you mad at me? 이유라도 알자, girl. NBC FM for you. 기혼자 빼고요. 외모도 나름 괜찮고 동성들 사이에선 성격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기혼자란 이유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몸속에 화가 많은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생각은요? 기혼자라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썸 탈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옥상달빛의 박세진 씨는요? 제대로 된 스타트를 못한 거 아닐까요? 시작을 못했다. 네네. 자, 늘 같은 듯 다른 연애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 별에서 온 연애. 한국을 넘어 미국까지 접수하고 돌아온 글로벌한 분들이죠.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접수. 저 무슨 일단 최하예린님이 뉴욕에 사는 애청자예요. 지지난주에 옥달 콘서트 다녀왔어요. 와우. 푸른 밤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뵈니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시차 때문에 피곤하셨을 텐데 목소리 정말 좋으셨어요. 좋은 공연 감사합니다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뭐가요? 뭐야? 이렇게 또 황당하다고요? 아니요,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이렇게 또 뉴욕에서도 이렇게 네네. 애청자분들도 또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렇게 좀 글로벌한 스타가 된 기분 어떠신지. 저희 재밌었어요, 되게. 어떻게 또 공연이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한 시간씩 했어요. 네. 저희랑 오. 10cm랑 같이. 어떠셨어요? 뉴욕이랑 DC랑 둘 다 생각보다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위기여서 네네네네. 너무 좋았고요. 그냥 재밌었어요. 음. 근데 아직 촌스럽게 시차 적응을 잘 못해서 오늘 아침 11시에 잠이 들었어요. 잘 잤어요?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세진 씨는요? 저도 새벽 5시에 자가지고 아니 힘들고. 공연이었다니까. 시차로 바로 넘어가지고. 시차 말고 공연. 공연은 당연히 너무 즐거웠고 와주신 모든 분들의 어떤 애정이 약간 느껴지는 공연이었어요. 또 이제 감사했죠. 미국에서 다녀오시면서 초콜릿을 사다 주셨는데 초콜릿 케이스가 이미 뭐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못 봤거든요. 이거 못 봤어요? 네. 자유의 여신상 못 봤어요. 못 다녀오셨군요. 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또 봤으니 네네네. 맛있는 초콜릿도 먹고 네네. 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유, 프로그램도 아유, 이렇게 또 그런데 저 문자가 계속 걸려요. 어떤 거? 3947님이요. 옥달 언니들 어여오세요. 지난주에 쫑디가 언니들 다음 주에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 어머. 하하호 장난 아니었어요. 어머. 내가 근데 어떤 분이 일부러 안 읽고 가려고. SNS에 저 거도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렇게? 약간 저런 식이었는데 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거 고발하러 왔어요라고.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SNS에 누가 남겨서. 나왔길래 그랬어요? 아나운서께서 김소영 아나운서가 나오셨구나. 그리고 줄리엔 씨도 나왔어요. 왜 김소영 아나운서만 나온 것처럼 우리 이야기하세요? 눈엔 여자만 보이네. 줄리엔 씨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네. 처음 오셨으니까 네네. 또 제가 편하게 해드려야 되고 김소영 아나운서도 자주 줄리엔 오면은 씨도. 막대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 김소영 아나운서도 1년 정도 하면 막대한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과 코너를 진행해야 되니까 또 하하호호 진행할 수밖에 없죠. DJ로서 우리 울먹울먹 하면서 한다. 지금 왔는데 DJ로서 어멍. 갑자기 막 남녀취재 부동석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뭐 철벽 너무 빨리 얘기했어. 너무 빨리 얘기했어 지금. 철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의미 없었다고 생각할게요. 아 뭐가요? 의미 없는 하하호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래요. 의미는 있었습니다. 의미 있었어. 아 짜증나. 그렇게 또 의미 없는 아, 건 짱나. 아니었어요. 그렇게 소울리스는 아니었지만 아니었어요. 의미는 있었다. 또 따로의 이런 두 분과의 만남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주에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은 정말 했으니까 했나요, 제가? 다음 주에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걸 상부사찔님 전화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그런 머리 한번 그런 멘트들은 지워주십시오. 그런 머리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머리들은 밀어주십시오. 강화하기 머리를 밀으라고 얘기했어요. 조슬기님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 빨리 넘어가야겠다. 한 번도 못 해본 제가 연애 못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면 세진 언니 말처럼 제대로 된 시작을 못 해봐서인 것 같아요. 매번 시작하기가 왜 그렇게 겁날까요? 매번 시작 직전에 철벽. 그리고 또 오프닝에서 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죠. 그 뭐야 제대로 된 시작을 못했을 경우에 아니다. 시작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지고. 맞아요. 처음에 네. 하하호 하면 돼요. 어, 울먹울먹 하면 안 되고. 예, 하하호호 합시려. 네네. 제보 난리 합시요. 났다고. 예. 1786님 목소리 좋다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김소영 아나운서를. 아 무슨 소리예요? 줄리엔 씨도 얼마나 한국 말씀 잘하시는지. 예. 여긴 목소리밖에 안 나와 있네요. 눈이 너무 동그라시네, 윤주 씨. 예. 아, 윤주 씨 눈이 그렇게 동그랬나요? 예. 1년 만났는데. 얼굴만 해요. 얼굴만 해요, 저 눈. 오야, 동그랗네.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1년 넘게 봤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겠어요. 그래요. 자주 아, 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저희가. 편하다. 진짜 이렇게 막 두 분이서 저를 이렇게 몰아치고 되게 안 막 편해요. 저희 되게 나 불편해요, 이렇게 지금. 절벽 아래로 이렇게 밀어낼 것 같이 이렇게 네. 나를 되게 모으는 것 너무 좋네요. 이제야 또 진짜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임정민 씨 나온 김에 고정하라고 잔뜩 신났던 이런 얘기까지 했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씀하세요? 아 지금 진짜 고정해놓고 맞아야겠네. 진짜 최악이다. 고정해놓고 맞는. 고정해놓고 아니, 때려야겠네요. 이게요. 딱밤이라도 제가 이거. 잔뜩 신났던 종디가 아니고 이게 사연 보내주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고정 갑시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 남 탓을 한다. 되게 비겁하다. 이따 그 와중에. 고정시켜놓고 딱밤 좀 때려야 되겠네요. 딱밤을 때리신다. 아유 뭐 신의 한 수도 아니고 신의 한 수에서 야, 고정 얘기 나왔다. 고정해놓고 딱밤 오케이. 때리잖아요. 그래요. 울먹울먹 하호호해야 정색, 되는데 정색. 울먹울먹 하게 되네요. 저희 느껴졌냐? 아이고. 느껴졌냐? 느껴졌나요? 느껴져? 반말. 반말까지. 아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오늘 거칩니다, 방송. 그래요. 전 근데 그래도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몰이 당하는 게 음. 편하고 두 분에게 좀 앞으로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되겠어요. 네, 노래 듣는 동안 저 맞고 올게요. 앤디 그라 아니구나. 괜찮아요. 그래요. 옥상 달빛의 노래 들을게요. 어떤 노래죠? 이 새로워라는 노래 들을 건데 이 노래 듣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 어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지 세진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이 문자로 우리 가족분들이 저번 주에 고정 가라는 문자를 막 보내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진짜로. 남 탓을 하시겠다. 아니요. 구구절절해. 보여드려요? 제가? 이거 검색해서 보여드려요, 지금. 보여드려요? 네, 테이블 위에 가서 보여줘요. 여기서 제가 3분 동안 노래 나가는 동안 검색을 해서 노래 틀어. 자 옥상 달빛의 새로와 듣겠습니다. 그대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들을 틀어놓고 수많은 맘들을 뭐라고 전할까 생각해요.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여전히 수줍은 나를 옥상 달빛의 새로와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 너무 좋네요. 되게 왜 크게 그러세요? 웃네요. 아, 아유, 깜짝이야. 무슨 삐끗할 말씀이세요? 뻔했어요. 아유, 저는 귀가 다 열려 있어요. 예. 네. 사연 소개. 백이빈 씨, 역시 쫑디는 놀려야 제맛. 김소영 씨, 쫑디랑 옥상달빛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웃겨서 메시지 남깁니다. 맞아요. 아까 올려주셨던 그런 문자들을 왜 지우시는 거예요, 작가님들? 어떤 제가 거요? 옥상 달빛 두 분은 정말 가족 같아서 편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요. 한 분. 한 분 있다고 합니다. 한 분. 아니 이렇게 좀 노래 들으면서 좀 우리 가족분들 문자 보내신 거 제가 쭉 읽었는데 네네.
7633님이 흔한 변명의 과정. 우물쭈물한다. 말이 빨라진다. 언성이 높아진다. 아까 남녀 7세 부동성은 거의 1초 안에 다 0.1초 안에 다 얘기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성. 아웃사이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그거야 오랜만에 오랜만이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편함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축혀 처음 세우는 봤는데도 오랜만에 본 것 같다. 제가 축혀 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그러려고 두 분에게 좀 그랬던 거고 그래요. 오늘 두 분 오니까 더 편하네요. 이렇게 맨날 몰이당하는 이 시간이 되게 기다려져요. 야, 예. 영혼이 변태인가 없다. 봐요. 된거야 봐요.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보죠. 광주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 씨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띠동갑 남자친구와 사내 연애 중인데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둘 사이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커플들처럼 가끔 다투긴 하지만 바로 화해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사이에 껴있는 듯 껴있지 않은 제 사수 때문인데요. 남자친구와 사귀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 사수가 남자친구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고백도 여러 번 했다가 거절을 당했대요. 계속 거절하는데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잠깐 3주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말로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나중에 저랑 만나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사수가 아직도 제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많이 해요. 남자친구가 여러 번 좋게 말했는데도 듣질 않아서 톡, 문자, 전화 전부 차단했다가 일 얘기는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차단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근데도 여전히 사수의 사적인 연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연락을 하면 남친이 화내고 답장을 안 해주니까 처음엔 일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리고 나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 식이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사귀는 걸 그 사수가 모르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이런 행동을 하니 정말 미치겠어요. 당연히 사수는 제가 마음에 안 들겠죠. 저만 없었으면 두 사람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런 감정들을 업무에 연계시켜 저를 괴롭힙니다. 며칠 전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수의 자리에서 낙서한 종이를 봤는데 세컨드라도 되고 싶다. 뭐라고? 되고 싶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도 몇 번 했죠. 사수의 행동이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고요. 그때마다 남친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걸 어떡하니. 그냥 무시해. 무시하는 게 최고야. 초반엔 저도 이해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는 걸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남자친구가 제대로 이야기를 한 건지 확실하게 쳐낸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젠 사수의 이야기만 꺼내도 남자친구 얼굴이 굳어버리고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화를 내요. 사내 커플인 저희에겐 사수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답답하고 서운하고 싸우기만 하네요. 누구 한 명이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좋아하는데 왜 사수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커플 좀 도와주세요. 네, 사내 커플이죠. 그런데 남친에게 집착하는 사수 때문에 힘들다. 야,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너무 어, 너무 복잡한데 진짜. 120님이 사수가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수는 직속 선배를 뜻하는 거고요. 네. 나에게 어찌 보면 바로 윗 네. 선배, 나와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회사가 아무리 커도 사수랑은 거의 항상 프로젝트가 같이 그쵸, 움직이니까 그쵸. 그런 거의 필연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입사와 함께 필연적인 관계가 형성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수가 나의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싫다는데도 대쉬를 하는 상황. 어떻게 정말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게요. 이거 근데 남자가 아무리 처음에는 그냥 살짝 쳐냈더라도 이 네. 정도로 하면은 진짜 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진짜 정말로 소름 끼치게 싫겠죠. 남자친구한테 섭섭해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정말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쳐낼 대로 쳐냈는데 여자분이 좀 너무 격하네요. 약간. 그러게요. 그렇죠. 이 사수분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려나? 이게 일단 남자친구분과 본인의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수분과의 나이 차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쵸, 그쵸.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뭐 사수에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럴 상황은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머리끄댕이 잡히기 바로 직전이겠죠.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일단 회사이다 보니까 그쵸, 이게 좀 그쵸. 힘들어요. 네. 김가원님 완전 막장 드라마급이네요. 세컨드라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근데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너 좀 너무 무서워요, 약간 예. 진짜. 이거 너무 어른 사연이야. 너무 어른이에요. 사연이 너무 어른이고 지금 너무 어른 사연이야. 우리가 지금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빠져들어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제가 들어서. 막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네.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세컨드라도 되고 싶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무서워. 김정원님. 원만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남자친구분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자꾸 싸우면 두 분 다 금방 지치실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사내 연애다 보니까 음. 일적인 부분이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친구분에게 막 그 사수 얘기를 꺼내면서 막 뭔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짜증나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남자친구분도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그치. 더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둘 다 생각은 입장이 들어요. 너무 이해가 가니까. 그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음. 계속해서 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업무랑 연계시키는 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이 네. 이 사연자분이랑 남자친구분이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사수가 계속 이럴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세컨드라도 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아. 그거에서 결혼했네 손 놔야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뭔가 이게 일상적인 사회적인 정서가 확립돼 있지 않는 거죠. 사회적인 뭔가 뭐 대시의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애 뭐 허용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보통 사람들과는 개념이 다른 맞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또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 그러니까요. 사수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말이죠. 이지연 이지연님. 씨. 헐, 일단 사연 보내신 분 힘내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 때문에 사연 보내신 분이랑 남친분이랑 싸우는 건 두 분한테도 손해잖아요. 싸우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수록 두 분이 뭉치셔야죠. 힘내세요. 이거 진짜 그래요. 남자분이 그냥 자리를 만들면 안 될까요? 세 명이서 네. 삼자 대면. 한 번만?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네. 그렇게 삼자 대면을 했을 때 네. 또 그 이후에 있을 후폭풍. 또 후폭풍. 그러니까 뭐 본인에게 지금도 또 업무적인 걸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삼자 대면 이후에 또 그러면 도끼 남자분이랑 눈으로 이 여자분이랑 사수랑 둘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 그러면 안 돼. 멀리서 옆방이라도 2층에서. 옆방이라도 2층에서. 남자친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2층짜리 카페로 가셔가지고 1층에서 복층으로 가셔서 1층에서 위에서. 얘기하게 하고 2층에서 이렇게 막 왜냐면 이거 진짜 그냥 계속 이렇게 피하는 꼴인 거잖아 지금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이 남자분이랑도 헤어질 것 같아요 저는. 김은경 씨가요. 저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부끄러움을 줘야 그만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티가 나도록 유도해 보는 건 어떤가요? 이게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개 사내 연애인가요? 그거는 안 써 있었죠. 근데 다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 사수는 알고 있죠. 그렇겠죠. 그쵸, 사수는 알고 둘이 사이 있는데 사귀는 이게 거를. 또 다른 회사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인지 그걸 좀 알면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업무에 지금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0% 나에게도 그렇고 남자친구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인사과에 얘기하면 부서 옮겨줄 수도. 그러면 진짜 나중에 더 괴롭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근데 마음만 나쁘게 먹는다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게 부서가 달라지면 마주칠 일도 없어지고 그럴 수는 있을 것 이게 모르겠어요. 같은데. 우리가 다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일단 근데 사실 남자친구분이 자기도 할 만큼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번 또 죄질을 가했다라고 하니 그게 어느 정도 먹힐지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이채윤님 두 분을 다투게 해서 헤어지게 하려는 술수일 수도 있어요. 걸려들지 마세요. 그래요. 모든 분들의 의견은 일단 두 분이서는 다투지 마라. 돈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외부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외부 상황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무너지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요. 그냥 뭐 연락 왔을 때 K 씨가 받고 이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거의 반 미치광이처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분에 못 이겨서 이 뭐 비이상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약간 이렇게 뭔가 뒤에서 계속 약간 음흉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같이 일부러 있을 때 본인이 먼저 뭐 지금 오빠 뭐 하고 있는데요? 뭐 일 뭐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당황하거나 자기 사수인데 사수다 그러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또 일을 직속으로 주고 받고 하는 사이라 큰일 났네. 힘드시겠네요. 8083님. 일관되게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답일 수 있을 것 이게 같은데 답이긴 한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쉽지가 무시를 않죠. 계속해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 오늘 이거 진짜. 전 개인적으로 일단 남자친구분에게 조금 더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의 사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상당히 크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생활도 더 오래 했고 나이도 좀 더 있는 남자친구분을 조금 믿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처럼 두 분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돼야지 이걸로 그래요, 인해서 그래요.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합니다. 0555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신입 여자애가 들이댄 경우였는데 회사 사람들을 포섭해서 제가 이겼던 일이 있어요. 이게 사실 공개 연애가 뭐 공개 연애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저희가 코멘트를 드리기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공개 연애라면 회사 사람들과의 좀 관계나 이런 것들도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요. 정말 복잡한 사연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른 사연 만났어요. 앤디 그래머의 Keep Your Head Up 이 곡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2부 마치겠습니다. I've been waiting on the sunset, bills on my mindset. I can't deny it, getting higher than my income. Income's breadcrumbs. I've been trying to survive the glow that the sun gets right around sunset.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이상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권보배님. 옥달 언니들 푸른밤 컴백하시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어른 사연이 와서 멘붕 오신 거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귀엽죠? 라고. 저희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요. 저희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길 사연분에게.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한마디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그래 좋겠네요.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가 좀 그 두 분의 편이라는 걸 그래요. 아셨으면 공감했다는 그거라도 좀 걸. 하셨길 맞아요.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만나 보죠. 네, 허유빈님 저번 주에 짝사랑하는 오빠로부터 같이 피자 먹자고 문자 왔다고 사연 보냈던 아, 사람인데요. 걔. 제가 그 오빠한테 오빠 피자 싫어하는데 왜 저보고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너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 라고 답이었어요. 이거 진짜 그 오빠도 저 좋아하는 거 맞죠? 네, 자랑 문자네요. 6650님 썸 타는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좋은데 키스 이후로 스킨십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울음 문자 왔어 또. 그 이후로 나 환영 그 이후로 좋아하는 마음도 반절 정도 사라진 것 이런. 같아요. 이 남자는 저와의 관계를 규정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뭐 이렇게 규정하는 의견이야. 게 그냥 썸을 타는데 뭐 이렇게 아. 어른이야. 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사귈 키스했으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한 규정하고 거죠. 싶어지죠. 그렇겠죠. 그렇게 또 육체를 나눴으니 입술을 나눴으니 육체 입술을 입술도 육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술이라고 합시다 우리.
육체를 나눴으니 관계를 규정하고 싶죠. 그 마음도 좀 6650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뭐 물론 6650님은 뭐 연인 사이가 되기 싫다면 네네.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을 계속 취하는 건 근데 진짜 저 느낌이 뭘까요? 근데 키스 이후로 스킨십이 하고 싶지 않은 느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였던 거지 뭐. 아하. 키스가요? 아니 뭐 그 그의 키스가 별로였다는 게 아니고 그의 내가 입체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이 사람들 되게 몰아가네. 하이에나 떼 같네. 아니 하이에나 떼래. 물었다. 그 이거다.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라든지. 느낌이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스킨십이라든지 뭐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뭐 대화를 하다가 그쵸 그쵸. 그 대답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에도 확 마음이 맞아요, 식을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뭐 스킨십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그죠, 생각을 그죠. 해요. 뭐 본인의 뭐 포지션을 확실하게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규정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애매모호한 썸의 관계는 이제 거의 그죠 이제 끝났다고 끝나야죠. 보시면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선영 씨 24살 모쏠년데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어요. 주변에 남자가 없어요. 취업하면 남친이 생길까요? 그렇진 않을걸요. 아니요. 뭐야 왜 놀리듯이 아니 어딜 간다고 남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더라도 나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아니요 이렇게 하면 왜냐면 나는 선영 씨 얼마나 못하니까요. 아, 선영 그래요. 어딜 윤주 씨는- 간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도 변하고 나도 꾸밀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거지. 어딘가를 간다고 뭐 대학 간다고 해서 사귀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계속 좀 본인이 음. 찾아다녀야지 맞아요. 새로운 만남도 맞아, 많이 맞아. 생기고 좀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건 맞습니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7602님 친한 오빠 한 명이랑 카페를 갔는데요. 갑자기 자기 쪽으로 등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등을 꾹꾹 눌러주면서 척추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야해. 야해. 척추를 1번부터 5번까지 평소에 정말 친한 오빠였는데 그런 행동을 하니까 순간 헷갈리는 거 있죠?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게 그냥- 세진 씨 목소리를 읽으니까 되게 귀엽네요.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린라이트 되게 귀엽잖아. 그린라이트라는 곳. 척추 마사지 갑자기? 이게 근데 친한 오빠니까 네. 또 어찌 보면 척추 마사지. 척추까지 나왔습니다. 척수까지 척추 요즘 나왔네요, 마사지를 또. 하나요? 그 안쪽에 척추 있는 거? 마사지를 최근에 배웠나 보지.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네, 배워서 써먹어 보려고 진짜 시원한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또 스킨십이 생기면 네. 호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척추 마사지를 해주는 본인도 조금 모호한 감정이 생길 그렇죠. 수가 있고 카페에서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꾹꾹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게 또 이건 약간 애매하네요. 이제 그린라이트 가기 직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은데요. 또 일단 한 번 오빠랑 카페를 가봐요. 그래요. 정말 감정 없이 마사지를 이번엔 해줬을 발 수도 마사지를 있지만 배웠어. 이번에는 내가 지압을 배웠는데 경락 아니야 너? 나 경락을 배웠어. 얼굴 잠깐 막 테이블 좀. 여기 누워봐. 내가 팔꿈치로 얼굴을 눌러가지고 작게 만들어줄게. 최악이다 진짜. 약간 애매하네요. 네. 김유민 씨. 학교에서 저랑 언니랑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남자인 짝에게 보여주며 우리 언니 귀엽지 않아?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너가 더 귀여워 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도 저만 보면 장난도 많이 쳐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오늘 왜 이렇게 라이트 맞나요? 아니 그것보다 남자 짝인 거 보니까 이게 학교잖아요. 네. 좋을 때다. 근데 너가 더 귀여워. 요 말투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가 더 귀여워. 너가 더 귀여워 이 말 있잖아요. 네. 남자가 할 때는 진짜로 감정 없으면 못해요. 너가 더 귀여워. 언니가 정말 별로였던 거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애매하다. 이 언니보다는 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 언니보다는 언니보다는 네가 더 귀엽게 나온 것 같아. 더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너무한데? 이 사람 너무한데? 아 웃긴데. 둘 다 약간 애매하네요. 이한별 씨가요. 언니들 남자친구가 손편지를 써줬거든요. 완전 감동했는데 알고 보니 도입부가 온라인에서 유명한 어떤 사랑꾼의 연애 편지를 차용한 거였어요. 어이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좀 황당해요. 이거 아는 척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알고 넘길까요? 혼자 알고 귀여운데요? 넘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얼마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치. 고민을 하다가 그걸 찾아서 봤을까를 그 맨 뒤에 과정을 생각해 주세요. 행운의 편지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이 편지를 편지는 5명에게 런던에서 시작했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그러니까 항상 결과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좀 상상해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사랑에 관해서 또 과정을 생각하면 그쵸. 얼마나 또 애틋하고 맞아요. 그럴 수 근데 또 있는지. 한별 씨도 귀엽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요.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결혼하셔서 한 15년 지난 후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괜찮네.
예, 너희 아버지가 말이다. 이러면서 행운의 편지를 줬어. 6399님.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3월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취한 척 톡도 보내고 용기 내서 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고 좋아한다는 티라는 티는 다 냈는데 그냥 저를 편한 후배로만 대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딘 걸까요? 무딘 걸 수도 있으니까 티내지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번 근데 해보세요.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거 아니, 다 얘기한 거지 뭐.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얘기했네요. 다 얘기했어요. 요번에는 보고 싶다고 그냥 얘기했네요. 아이의 아이의 이런 티를 내지 말아봐요. 모르쇠를 일관. 그냥 관심 이런 없다, 티, 이제. 이제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으니까. 꾸준하게 했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그럼 않아요. 이러면 끊기면. 진짜 궁금해. 아니 이러면 진짜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전 아무 관심 없던 친구가 매일매일 연락하다가 연락을 딱 안 했는데 이러고 사귀었어요. 왜 연락을 안 하지? 갑자기 관심 뭐지? 생각난다. 사귀어야겠다. 걔였구나 내 운명의 상대. 관심이 그때부터 갑자기 가기 시작하는 거 맞아. 걱정되고. 근데 남자 맞아, 입장은 맞아. 그러니까 전 남자잖아요. 네네. 남자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네. 맨날 이렇게 연락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요. 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잊혀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면 사람마다 모르겠네.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이게 또 연락을 또 안 한다는 게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이게 정말 무딘 사람이라면 근데 무딘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무뎌도 그래요? 보고 싶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술 취한 척 뭐 이렇게 했으면은 막 오타가 너무 많아.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뭐라는? 끄고자. 그렇게 그러니까 무딘 척이 아니고 아이에 관심 네. 없는 척을 해봤는데 또 반응이 없어.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그 포지션을 취해야죠. 아니면 포기하던가. 그러면 관심 없는 척 포지션 며칠? 일주일. 일주일. 그래요. 일주일 정도 해보십시오. 자 다음 사연. 7158님, 평소 잘 붙어 다니고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지문으로 비밀번호 암호를 해놓는 거에 아이고. 자기 지문을 설정해 놓는 남자.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게 장난이 많은 친구 너무 같아요. 심한 장난 아닌가요? 지문으로 해놓으면 이건 너무한데요. 그냥 그 휴대폰을 갖고 싶어하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과학이 발전해서 이게 이러한 착각도 불러일으키네요. 예. 귀엽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는 네. 장난이. 그래요. 그걸 그린라이트로 생각하는 게 또 7158님이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1226님 21 대학생인데요. 아는 오빠가 밥 사준다고 술 사준다고 연락처도 가져갔고 그 오빠 단골 술집에 제가 친구들이랑 간 거 알고는 왜 연락 안 했냐고 아쉽다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거 뭐죠? 연락처는 왜 가져가고 왜 술 사준다고 한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오빠가 시간이 없어서. 술 사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사달라고 해봐요. 그래요. 아 그때 술 사주신다면서 왜 안 사줘요? 지금 연락처 가져가고 한 3시간 후에 보낸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봐. 나 21인데 마음 급한데 지금 21 대학생이셔서 지금 마음이 급할 좀 더 수가 기다려 있어요.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말로 좀 급하시면 본인이 먼저 얘기를 그래도 꺼내도 되고. 뭐 본인이 관심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용기 내서 번호도 물어봐주고 이렇게 가져가고 했으니까 그래요. 연락 한번 해서 술 한잔 합시다. 딱 둘이만. 네, 둘이서 딴 친구들 데려가지 200명 말고. 정도. 술 한잔 해요. 둘이서. 먼저 이렇게? 네, 좋은데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되게... 이분이 근데 아직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126님이 네네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없다면 기다리면 돼요. 없다면 그냥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왜요? 알랭드 보통인 줄 알았네. 본인의 살 인생을 뻔했어요. 파울로 살아가십시오. 코엘료 나셨어. 본인의 길을 걸어가세요. 완성품을 낼 뻔했네. 그 사람 말고도 인생에 험난한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효의 빈야드 듣고 올게요. 멀리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린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린 몰래 몰래 그린 그림을 지워가요. You'll never know. 아직은 좀 선명하죠. Don't ask, don't think.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우효의 빈야드 듣고 오셨어요. 남경희님, 이거 별에서 온 연애예요? 마녀사냥이에요? 세상에 빛이 그린라이트밖에 없나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지금. 네.
눈물 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니 이렇게 세상이 정말 네. 초록빛이 네. 이렇게 만연하는 게 네.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어디서 다들 숨어서 연애하시나? 숨어서 썸 타는지 참 신기하네요. 되게 시니컬하다 지금. 왜요? 숨어서 연애하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경험을 못 하니까 주변에도 없어요. 주변에 네, 주변 이렇게 아, 썸 타는 정말요? 사람들 주변에도 없어서 다 몰래 연애하나 봐. 그런가 봐요. 다, 다 숨어서 하는 거 맞네요. 숨기고 이렇게 라디오에만 또 익명으로. 아유 참 사람들이. 5068님 지나가다가 만나면 커피 사준다는데 이건 뭐죠? 안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만나지 아, 말자는 잘 얘기 지내세요. 아니에요? 우리- 길거리에서나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다. 밥 한 번 해요 정도. 지나가면 커피 사줄게. 어디 주로 가세요? 가로수길. 아, 가면 안 되겠다. 난 세로수길만 다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안 되겠다. 나 압구정 그쪽으로만 다녀야겠다. 그래요. 자, 부러운 사연들이 줄줄 넘치고 있습니다. 3부씩 이거.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긴 거 또 만나보죠. 네. 성남에서 조효진 씨가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21살의 여자 사람입니다. 저에겐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캠퍼스 커플의 과 CC였어요. 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매일 볼 수 있고 항상 붙어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남자친구도 자상한 편이라 어찌나 잘 챙겨주는지 심지어 부모님께도 소개를 시켜주면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해줬죠. 그런데 제가 다시 입시 준비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많이 바빠지더라고요. 만날 시간도 없어지고 막상 만나도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올여름 군대에 가는 것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시험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보단 전화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많이 울더라고요.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들까지 다 아는 캠퍼스 커플이다 보니 헤어진 후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덕분에 전 남친이 저랑 헤어진 지 며칠도 안 돼서 1학년 다른 과 여자애랑 사귀게 됐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어이도 없고요. 한편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덕분에 저는 미련 없이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친이었습니다. 연락할 거라 생각을 못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 친구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먹이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울먹이면서. 근데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 나 몇 번이나 너희 집 찾아갔는지 모른다. 사실 제가 헤어진 후에 남친 톡을 차단했는데 톡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지 왜 답이 없냐고 아직도 저를 못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듣기만 하다가 상처 주어서 미안하다고 좋아했던 건 진심이지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남친은 군대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면서 꼭 연락 받아달라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찾아올게. 나 갔다 와서 한 번만 만나주라. 한 번만. 아니 정말 좋아하면 다른 여자를 안 만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더구나 학교 사람들도 다 아는데 여자친구까지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못 잊었다고 하는 거 정말 불편해요. 군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괜히 신경 쓰이고 짜증도 나고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전 남자친구 때문에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눈물이 날 나 뻔했잖아요. 진짜. 군대 가기 한 번 보자. 한 번만. 나 미쳤나봐. 진짜 어디서 사내기가- 많이 울어봤네 목소리가. 사내기가 너무 귀여워. 아니 귀여운 게 아니라. 전인문 성우 맞나요? 김인문 김인문 선생님. 선생님. 김인문 선생님. 네, 약간 호혜정님. 다음이탈. 종디 울컥 연기 완전 웃겨요. 빵 터졌어요. 여기도 빵 터졌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확실하게 연기가 들어갔죠. 나 네.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라고 이렇게 침착하게 말했는데 세진 씨가 울먹이며. 그래서 더 다 웃겼었던 것 음이탈이야. 같아요. 그래요. 9585님 쫑디 전 남친이 진짜 출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연한 근데- 줄 알았어. 전화하면서 울면 좀 이런 톤인가요? 우는 남자가 전화를 하면. 코 좀 먹고. 근데 저는 사실 전화로 막 울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서.
만나서 울었었어요? 네, 그런 적은 있죠. 근데 코가 막힌 느낌은 있어요. 그쵸. 전화로 좀 들으면 참다. 더 좀 왜냐면 눈물만 흘리다가 나중에 이제 코가 막혀서 이제 막 말을 하니까. 네, 네. 처음에는 우는 티가 잘 안 나다가 음. 코가 막혀서 이렇게 들리죠. 그치. 그러니까 울다가 괜찮아. 울면서 통화한 적은 없고 울고 나서 통화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코가 막힌 채로. 아니, 울면서 통화한 적도 있나? 아유, 너무 옛날 얘기라 기억이 안 나. 네, 연기자죠. 5237님. 남자가 혼자 영화를 찍네요. 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영화 찍고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세상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게 많았어요. 9369님, 이 세상 구남친들은 모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걸까요? 정말 싫다. 만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과 스팸 추천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남자친구분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근데- 뭔가 그 리미터를 지금 해체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전 남자친구분이 이 효진 씨를 많이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긴 했어요. 많이 그죠. 좋아했어서 남자친구 더- 입장으로 얘기하네요. 많이 좋아했어요. 좋아. 그리고 야 좋아. 사랑한다. 김희민 선생님. 사랑한다. 둘 다 지금 21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과시씨였으면. 그럼 서로에게 지금 거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건데 효진아. 그때 사실 헤어지면은 차인 쪽에서 완전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물론 헤어진 마음에 삐뚤어질 거야. 이런 마음에 새로운 새내기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변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다시 만날 수 없거든요. 그치, 헤어지고 그치. 며칠 안 돼서 새내기를 만나버리면 그치. 그 여자의 상황은 뭐가 되며 심지어 맞아, 지금 맞아. 둘이 만났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치, 선생님들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내기랑 또 사귀고 그 얘기가 또 돌고 그러면 전 여자친구에 대한 뭔가 사회적 예의가 아니죠.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21살이어서 어려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그치. 있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확률은 정말 소수점대로 떨어진다라는 거. 그치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 혹시나 푸른밤 듣고 계시는 21살, 20살 남성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냥 영화를 찍고 있었다는 얘기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은 맞아요. 게 네. 분명히 본인이 나는 이 효진 씨를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으로 좀 잊혀줘야지 내 상처가 좀 극복이 될까라고 하면서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어쨌건 안 잊혀지니까 다시 얘기한 거고 이러다가 2년 후에 군대 갔다 와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맞아.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아무렇지 맞아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둘 다 그럼 나중에 만나서 그때 남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진짜 내가 미쳤었지. 그럼 여자 물을 얼굴에 뿌려. 뜨거운 울어야지. 그럼 또 커피를 울어야지. 얼굴에 또 뿌려줘. 울어야지. 미안하다고. 나 그때 미쳤었다. 나에겐 좋은 추억이었는데 너한테는 아니었나 보구나. 좋은 첫사랑으로 평생 간직하려 했는데 너무 질척대네요 이 남자. 완전 늪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지금 장화 신었어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그래요. 이민지 씨 군대 가기 전 남자랑 제대 직후 남자는 만나는 거 아니래요. 그쯤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남자의 솔직한 심정. 이민지 씨 군대 다녀오셨나 봐요. 중성. 이호선님 지금 만나는 여자분이랑 군대 가면 헤어질까봐 어장관리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무슨 2년이나 어장 관리를 할. 그리고 나도 어장관리라기 말도 나도 보다는 그거는 만약에 아닌 것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닐까. 어장 관리를 2년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나 되게 멋있게 떠나고 싶은 느낌? 영화 멋있게 찍는- 떠나고 싶은데 왜 여전히 영화. 울었어? 멋있게 울었겠죠 또. 저렇게 나처럼 안 울었어. 그렇겠지. 저렇게 그래. 음이탈나진 않겠지. 이렇게 안 그렇구나. 제가 멋있게 우는 법을 꼭 배워오겠습니다. 눈물만 살짝 흘린다거나. 그렇지, 또르르. 그렇지. 또르르. 눈물이 흘러간다. 김은미 씨, 제 전 남친이 생각나는 사연이네요. 새로운 여친이 있으면서 연락하기 진짜 별로다. 그러니까 이러고 왜 하는 거죠? 연락을 하면은 사실 전 여자친구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나의 지금 여자친구에게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자기도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요. 뭐 그런 마음이야. 나도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전 여자친구가 생각나면은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군대 가가지고 정신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근데 군대 가도 사실 이런 건 사랑에 관련된 것들은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자아 내가 성찰. 좀 굳이 이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굉장히 질척거렸구나 이런 생각. 그래요. 그래요. 맞아. 물론 구남친, 구여친 행동들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상대방에게 이런 문자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 되게
불쾌하면 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상황도 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좀 아련해지고 뭐 다시 만나지 아름답게. 못하더라도 좀 아름답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를 꺼내는 상대방이 뭐 하는 거야? 그쵸. 상처만 남아있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좀 자제해야겠죠. 그래요. 민정은님. 역시 별에서 온 연애는 옥달 언니들이 해야 제맛이네요. 그죠. 옥달 언니들 우리 오래오래 해먹어요. 그래요, 맞아요. 역시 그래 옥달. 우리 해먹어 됐고요. 최다희님 왜요? 쫑디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홍대나 영등포 같은 곳 가보세요. 다 손잡고 하하호하면서 다녀요. 저는- 아 엔딩까지 하하호가 나온다. 아니 저는 남주씨도 부동산. 남친 부동산. 저는 홍대를 갈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하호호하는 이 꼬라지를 그래서 못 봤나 보다. 보고 싶지 않고 절대 갈 일. 영등포 어디죠? 몰라요. 아, 시끄러워. 모르는 지역이에요? 모릅니다. 영등포, 삼천포 이런데 포 쪽은 제가 상당히 기피하고 있기 영등포, 때문에. 삼천포. 예. 7272님 역시 옥달. 제가 진짜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옥달이 개콘보다 100만 배 더 웃겨서 일주일에 딱 요 시간만 소리내서 웃어요. 이제 어디 나다니지 마세요. 나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이렇게 어. 나다니지 말라. 나다니지. 그래요. 안 어디 나다닐게요. 어디 진짜. 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또 이렇게 월요일을 네. 지켜주시길. 이제 못 이제 나가겠어요. 집에 갈 때 되니까 네네. 갑자기 강아지 웃음을 하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강아지 눈웃음을 하면서 아니, 무슨 아니 강아지가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니, 지금 근데 너무 어떻게- 엔딩까지 하하호가 강아지가 나와서 어떻게 웃습니까? 강아지가 왜 웃음을 웃어? 하네 지금 네. 머리 백발 강아지가 지금 웃고 있어 제 여기 앞에서. 두 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예. 정말 부스에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부스에서 초콜릿 잘 먹을게요. 예예예. 네, 예, 자유의 예. 신상이 그려져 있는 이 초콜릿 하루에 하나씩 아껴 까먹어야지. 까 드세요 많이. 그래요. 두 분 오늘 감사했고요. 어땠는지 네네. 또 소감 여쭤봐야죠. 오랜만에 해도 재밌네요. 아 오늘 첫 사연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죠? 아, 어른 사연. 너무 세컨드 어려웠어. 사연.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의 뭐 이런 코멘트들이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지지자들이 또 여기 맞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많다라는 걸 또 봐주시고 두 분의 관계가 돈독해지셨으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마르셀라의 Loving You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Loving you is easy 'cause you're beautiful.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던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삼 년 전 여름, 나는 5년 동안 나의 시간과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던 직장에서 쓰디쓴 배신을 맛보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모두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 거라고 했지만 너덜너덜해진 마음 때문인지 그 아름답다던 에펠탑도 맛있다는 젤라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러다 숙소를 옮기려고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데 하필 덜덜거리던 캐리어 바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순간 투둑 눈물이 쏟아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속으로 외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 눈앞에 손수건을 들이밀며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가지고 있던 숙소 주소를 가져가더니 무거운 내 캐리어를 들고 앞장서서 가던 그 사람. 그 뒷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풍경보다도 위안이 됐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뒷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한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어준 당신, 당신과 결혼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365번째 밤. 사랑한 나 미워한 나 모두 이제야 그날들이 아름다웠음. 하루의 끝, 오늘은 유서진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수상한 커튼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신혜원님,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사연이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행 계획 짜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신혜원님은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워가는 거죠. 여행 간다고 다 이런 운명을 만나는 건 아니겠죠. 2437님, 소설인 듯 소설이면 좋겠다. 부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여행지에서 좌절의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셨는데 거기서 또 운명의 결혼 상대를 만난 사연이었죠. 그러게요. 이런 멋진 만남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진짜 다 하나하나 영화 같죠. 그 소설의 전 소설이 되게 재밌는 게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글로 써내는 게 소설이잖아요. 뭐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소설 같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현실 같다라고 읽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설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국어 선생님께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글로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소설이라고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그러면 아니 그럼 사람들이 소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 같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말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에 만연하다라는 걸 우리 가족분들도 소설 많이 쓰시라고 현실 속에서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기 위해 본인들도 노력 많이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종영님, 정말 푸른밤 들은 지 3일째인데 오늘 이렇게 웃길 줄 모르고 공부하면서 듣다가 펜을 놓아버렸네요. 사연에도 집중하게 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푸른밤은 역시 또 월요일부터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웃음과 힘을 드려야 또 제 몫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일도 기대해 주십시오. 3일째라고 하시는데 내일은 그리고 저 내일 심지어 스케줄이 많아요. 스케줄이 많을 때 제가 화요일 날 또 오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예, 내일 스케줄 많으니까 더욱더 뭔가 뭐랄까 정신을 놓아버린 방송, 시끄럽고 더 유쾌한 방송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현정님, 오늘 달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6월이구나 했는데 6월도 반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시간처럼 뭔가 많은 것들이 아스라이 멀어지는 것 같아 조금 서글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시간이라는 건 모두에게 공평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뭘 아쉬워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순간을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뭔가
충실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쉬는 것도 더 충실히 쉬고 뭐 그러는 거죠. 장선희님, 내일 시험 3과목 치는데 너무 떨려요. 등급 3.5만 넘었으면 좋겠다. 쫑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모든 시험 앞에 있으신 분들 다들 잘 치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배초이님, 쫑디 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3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드디어 태어나네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것 같아요. 쫑디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사고 날 당시에는 좀 긴장하고 당황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최선이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해드릴 게 있어요. 그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이제 코너를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홈페이지에 사연방 열어둘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예전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한 곡은 가사를 다 완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곡에 대한 가사를 이제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붙여볼까 하는데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좀 푸른밤에서 여러분에 대한 뭔가 위로와 하루의 마무리를 도와드릴 음악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일 축하 얘기도 했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친구들 이야기랑 그리고 나와 좀 애틋한 감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어찌 보면 좀 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분들 사연 많이 좀 보내주시고 그 흔한 이야기들이 또 한 줄 한 줄 가사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화령님, 전 써도 안 걸릴 걸 알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보내주시면 우리 가족분들 사연이 꼭 그분의 사연으로 주제가 되지 않더라도 저한테 큰 영향을 주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이트 오시면은 아직은 안 열려 있겠지만 뭐 내일 정도 되면 또 열려 있을 테니까 공개를 언제 할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7월쯤에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이번에 공개가 되면 9곡째죠? 9곡째? 그리고 뭐 몇 곡을 하게 되면 이제 8곡 했었으니까 이제 9곡부터 이게 차순 넘어가는 거겠죠? 야, 진짜 많이 했네요. 푸른밤으로도.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가브리엘 에이플랜의 Please Don't Say You Love Me, 이 곡과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Summer comes, winter fades. Here we are, just the same. Don't need pressure, don't need change. Let's not give the game away. 요즘 열등감 때문에 미치겠어요. 딱히 그 아이보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매번 이러니 제 자신이 한심해지고 결과를 회피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싫어 괜히 혼자 울었네요. (0509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비교의 기준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세워보세요. 살면서 남과의 비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비교의 기준을 항상 하나로 두고 거기에서 지니까 그래서 슬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 부와 명성, 뭐 그런 것들이 주로 그 기준이 되겠죠.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나와 예전의 나를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 정선영 님이 신청하신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